너무 귀여워. 히히히히. 아니야. 하나 더 있잖아. 상식적으로 얘가 먼저겠지. 엔딩을 먼저 달성할 테니까. 가보자고. 아, 네? 이건 또 새롭네. 일요일 에피소드? 아직 이른 햇살이 병실을 채웠다. 일어나 있었네. 아, 오늘은 좀 어때? 승아야? 아이, 잠깐만, 잡혀갔으니까. 잡혀가기 7일 전이겠구나. 승아는 이쪽을 보며 말없이 웃었다. 옆에 앉아 잡담을 시작한다. 적반하장으로 날뛰던 치객, 같은 반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이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았다. 그런데 무열 선배가 김치가 없으면 라면을 못 먹는다고 생떼를 쓰는 거야. 처음 그녀를 찾았을 때는 화제를 준비하느라 진땀을 뺐다. 하지만 이야깃거리는 점점 늘어났다. 거기다 신김치는 취향이 아니라고 버티다가 면이 다 불어 터지고. 나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정말 황당하지? 하지만 그녀의 시간은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눈부시지 않아? 멈춘 채 그대로이다. 블라인드로 햇빛을 살짝 가렸다. 선배가 종종 찾아온다고 들었어. 쓸데없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다고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승아는 또 말없이 웃었다. 그녀는 돌아온 후로 말을 잃어버렸다. 승아가 펜을 찾았다. 여기. 그녀가 테이블 위에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우리는 살아도 되는 걸까? 그녀의 글씨가 백지에 무겁게 눌린다. 우리가 죽었다면 모든 게 끝나지 않았을까? 승아가 다시 나를 바라본다. 그녀는 여전히 웃음을 띄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앞을 빈틈없이 칠한다. 나는 그녀처럼 말을 잃은 채 눈을 가늘게 떴다. 한 달 뒤, 무표정한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일체 면회 금지입니다. 이걸 좀 보세요. 무열 씨가 준 쪽지를 건넸다. 이젠 어때요? 이런 말이 있군요. 본인 의사를 물어보고 들여보낼 것. 그래요.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잠시 기다리시죠. 어느 정도 회복된 후 무열 씨에게 안승범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엔 만류하던 그도 결국은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퇴원하면 면회조차 어렵겠지. 이걸 보여주고 들어가게. 거기에는 그가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어때요? 환자가 만나고 싶지 않다는군요. 돌아가십시오. 나는 그를 만날 수 없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마셨다. 나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지하지 못한 행동으로 사람을 상처 입힌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생각이 가해자의 자기 위안은 아닐까? 멍하니 앉아 중얼거렸다. 난 어떻게 하죠? 엄마? 안승범은 한 달 뒤에도? 애초에 디데이가 그때가 아니구나.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지? 이제 검은방 이야기는. 뺨을 얻어맞은 그가 피 섞인 침을 뱉었다. 기대하는 걸 보여주지 않는 덕은 네 자기만족에 투자한 게 아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 어른들은 마지막 순간을 원한다. 백성교 관련일 거 같긴 했는데 다음 시리즈가
다시 한번 멋대로 한다면 좋아. 그때는 너도 바둑돌이 될 뿐이다. 남자가 벽 안에 통로로 사라지자 밝은 머리의 여자가 다가왔다. 왜 끝을 내지 않죠? 머리색을 바꿨군. 기분 전환이에요. 그녀는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웃었다. 장혜진? 어른들은 그녀를 데려올 생각이에요. 승아, 이만 끝을 낼 때가 온 거죠. 어른들은 마지막 순간을 원한다. 그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좋아, 끝을 내지. 내 방식으로. 밝은 머리의 여자 장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10년 뒤요? 무열아, 그 사람을 잘 부탁해. 이거 하은성. 들려올 리 없는 목소리다. 난 행복해. 너도 알잖니? 우린 그 사람과 언제나 행복했어. 그러니 그를 용서해줘. 난 그를 부셔버렸다. 그리고 누나가 죽었다. 가혹한 내사를 마치면 돌아와 일상의 냄새를 맡는다. 그것은 그들과 어울려 살던 날을 떠올리게 한다. 흐릿해지는 냄새도 기억도 결국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겠지. 립스틱 자국이 묻은 컵을 본다. 담겨있던 물은 오래전에 말라 사라져버렸다. 와, 진짜 이 아저씨도 치료받아야 되는데 10년이나 그거를. 그럴만 하긴 하지만 자국이 지워질까 손도 대지 못한다. 그저 바라볼 뿐이다. 추억을 지우지도 못하고 거기에 안주하지도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간다. 그저 시간만이 흘러간다. 특전을 이렇게 무겁게 말아주실 줄은 몰랐는데. To be continue? 와. 안녕하세요. 캐릭터 디자인을 맡은 김현정입니다. 사정상 캐릭터 이름을 대사창에 띄우고 설명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맡은 수일배입니다. 곁다리로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참, 배경은 가슴까지 탁 트이는 로비로 해보았습니다. 가슴까지 콱 막히는구만 뭘. 들어가 있어. 저 사람 좀 밖으로 끌어내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주인공부터 가보죠. 처음 류태현이 말하는데요? 처음 캐릭터 디자인을 하면서 그림체를 갖추기 위한 시안용 기준이 되었던 캐릭터입니다. 류태현 코믹 버전, 실사 버전, 반실사 버전, 지겨울 정도로 다양한 포즈와 그림체의 류태현을 그렸었습니다. 세 번째에서도 주인공 자리를 차지한 류태현 순경입니다. 초기 문서에는 특기, 인화, 근성, 회의, 주인공다운 몰개성적 외모, 노력한 바보 정도의 키워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민이 많지만 너무 찌질이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신경 썼는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성실한 사람이지만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사단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때가 되어봐야 알겠네요. 작업한 캐릭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녀석입니다. 처음엔 지나가던 동네 깡패 A 이미지였지만 채색 과정에서 점차 성역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에 양심의 가치를 느꼈지만 게임에 들어간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렸지만서도 참 마음에 드네요. 디자이너의 사심이 한껏 느껴지는 캐릭터입니다. 팔을 걷고 있는 것은 기획 문서에도 따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체구였는데 조금씩 커지다가 지금의 큰 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류태현과 콤비를 이루어 진행할 만한 신체적 특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류태현은 안승범을 구하며 이전 사건의 무게를 극복해내게 됩니다. 물론 그가 아직 모르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지만요. 기획자가 좋아하는 캐릭터라 신경을 더 썼습니다. 시야는 하나만 잡고 진행했지만 여러 번 성형을 시도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얼굴, 복장 등 전체적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매 편마다 가장 많이 바뀌는 캐릭터인 하무열입니다.
원래는 일반적인 가죽 점퍼를 입었었는데 수정하면서 라이더 자켓으로 바꿨습니다. 전작에 비해서는 출연이 적은 편이지만 히든 엔딩은 단독샷입니다. 히든 엔딩? 아, 그치. 다음 편에서도 부디 살아남기를 기원합니다. 그건 수일배 씨가 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기를 기원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아, 하무열의 젊은 시절입니다. 기획자가 처음 제시한 컨셉은 80년대 꽃미남이었습니다. 맞네. 응삼이의 젊은 시절 이런 느낌으로 현재의 그와 비교하면 여러 가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추리 후에 얼굴이 드러나는데 바로 알아챈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군요. 가장 많은 시안을 잡았습니다. 머리카락만 수십 번을 잡고 옷도 계속 바꿔보고 어쩐지 머리카락이 엄청 화려하더라. 하지만 좋았습니다. 히히. 머리를 묶은 시안과 푼 시안은 원래 별개였습니다. 둘 사이에서 고민하던 기획자가 결국 둘 다 하기로 해 모두 등장했습니다. 좋지 아니한가? 머리를 틀어올린 러프한 모습인 것은 잠시 근처에 외출했다가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성질 아니면 채구자금 아니면 무쓸모 아니면 독백형 주인공이었던 여성 캐릭터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성이 강해 보여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캐릭터입니다. 약간 마이너한 느낌이 있어. 처진 눈을 강조해서 그렸습니다. 포즈 역시 움츠린 몸을 팔로 감싼 뻣뻣한 모습으로 그려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서윤지는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얌전한 고양이가 컨셉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르테안에게 안긴다든지? 세 보이는 안승범에게 붙는 백관형과 근본적으로 같은 인간임이 느껴졌으면 했습니다. 선남선녀로 가득해진 검은반 3편의 최후의 양심 캐릭터입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못나진 않았지만 삐쩍 말라 비율이 나쁘고 찌질한 성격을 갖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웃는 얼굴이나 짜증내는 모습에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 백수나 다름없는 자입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건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등장부터 수상하고 가다 보면 짜증나고 일찍 퇴장하는 인물입니다. 조금 불쌍하네요. 그래서 백건 제로로 만들어봤죠. 더 불쌍하네요. 처음 잡았던 시안을 간만에 열었다가 뒤집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구렛나루과 턱수염이 이어져 있고 머리는 드래곤볼의 베지터를 닮은 M자 탈모더군요. 쉽지 않았겠는데. 당시에는 덩치 크고 간지난다고 그렸었는데 무슨 짓을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프로그래머와 기획자의 이의제기로 구원받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 군데가 바뀐 캐릭터입니다. 여러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다 결국 자신도 파멸한 인물로 외모까지 비호감이 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제작자 중에는 가엾은 사람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유저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처한 상황은 비극적이고 가엾은 게 많았는데 틀어진 걸 바로잡지 않은 건 본인 선택이지. 서태준의 10년 뒤입니다. 이젠 캐릭터 소스를 활용하면서 더 나이 들고 피폐해진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해 폭삭 사가버렸죠. 서태준이었다 라는 것 외에도 헉 이렇게 늙었네? 하는 놀라움이 들었으면 했습니다. 짧다. 하무열의 누나이자 서태준의 아내인 허상은입니다. 시크한 도시여자 컨셉으로 그림답시고 한 건데 왠지 발랄해졌습니다. 그녀의 발랄한 성격은 생전에 그것을 반영했다는 설정입니다. 높은 것을 싫어하고 놀이공원을 좋아하고 적극적인 모습.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쁜 여자가 한 명 사라지다니 슬픈 일이에요. 그라지. 개인적으로 전작에서 애정 깊게 본 캐릭터여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의상에 변화를 주려고 다양하게 바꾸어봤지만 어울리지 않더군요. 역시 허강민은 셔츠가 질린 듯합니다. 갈 때까지 간 놈 허강민입니다. 이번에는 본편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표정도 여러 가지를 넣었습니다. 하무열 형사의 남의 생명을 건 낚시에 걸려 직접 등장한다는 설정입니다. 근데 저 1편에서 하무열 낚시 보낸 거 그것도 백성교 연관되어 있는 경찰 사람일 것 같아. 다시 그 추천으로 안 하던 짓 했다라는 발언도 있었고 다신 안 한다라고 바로 접어버릴 정도기도 하고 뭐 약간 너무 다 나왔긴 하지만 그의 허접한 사격술 덕에 목숨을 건졌죠. 전작에서 안경을 벗고 등장했는데 안경을 씌우라는 의견이 많아 더러 씌웠습니다. 안경 씌운 게 나아요. 앞에 이야기한 대로 복장도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었고요. 사실 전작에서 허강민은 후일담에만 등장했었습니다. 그치. 즉 일종의 변장 상태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핑계 같은데요? 진실은 저 너머에. 이상입니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느껴지는 특전이네요. 룸 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방 구조를 기획한 정태준입니다. 이희상씨. 저는 방 그래픽을 담당한 이희상입니다. 방의 왼쪽 끝으로 이동하면 이전 방으로,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면 다음 방으로 갑니다. 아래로 가면 처음 선택지로 돌아가죠. 코멘터리를 확인하려면 회의를 실행합니다. 방 안의 사물들은 찍어도 무반응이니 주의 바랍니다. 우와! 시작하면 처음으로 플레이하는 맵이죠. 이 방은 변기 주변을 그래, 그런 것 같았어. 변기 주변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데 힘썼습니다. 원래는 변기를 이용한 다채로운 트릭이 구성되었으나 초반부터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는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새로 만들었죠. 잘하셨습니다. 오른쪽 구석의 벽에 써진 PAC는 제 바탕화면 그림인 팩맨을 상징합니다. PAC요? 여기. 안 물어봤는데요. 처음으로 여기로 가면은 우와. 감옥 복도입니다. 가장 많은 수정을 거친 맵이기도 하죠. 원래는 나무 판자 같은 것들이 마구 떨어져 있었지만 트릭상 종이 조각 등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기 멀리 보이는 정면의 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죠. 핸드폰 해상도로는 플레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제게 있어서도 많은 공부가 되는 맵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깜빵 번호가 6까지 있는 것은 개발자 숫자를 의미합니다. 전부 가둬버리고 싶다는 뜻인가요? 와. 기획서 상에서는 감옥 2라고 적힌 맵입니다. 백성교에서 애들을 가두려고 만들었다가 그냥 창고로 쓰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애들을 왜 가둬? 왼쪽 벽의 환풍기는 원래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었는데 감옥 1도 이미 빛이 들어오는 설정상 지하의 양쪽 벽에 빛이 들어오는 게 이상하다고 해서 수정을 거쳤습니다. 꼼꼼하다. 그리고 환풍구로 증기 같은 것이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 밑에 널브러진 아이템이 많은 반면 쓸모있는 건 별로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군요. 벽 뚫고 간다. 우와. 감옥 2번에서 이어지는 목욕탕 맵입니다. 감옥에서 갑자기 목욕탕으로 이어지니 생뚱맞긴 하지만요. 감옥이 원래 지하주차장에 창고 공간을 개조한 것이라는 설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탕이 지하주차장이랑 연결돼. 기획서에 목욕탕의 수도꼭지가 기획서에 목욕탕의 수도꼭지가 사자머리 모양이라길래 도너츠 가게의 트위스티 도넛 모양의 밸브를 생각했었습니다. 귀엽게 생긴 사자가 마스코트인 그 가게 말씀이시군요. 이제는 없지만 한국엔. 하지만 진짜 사자머리로 그려놓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냥 말 그대로 사자머리로 그려달라고 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됐으니 됐군요. 근데 창의력 대장이신 듯? 감사합니다. 이곳은 목욕탕 카운터입니다. 이번 장 무대의 특징은 어떤 알 수 없는 방이 아닌 한 번쯤은 가본 경험이 있을 법한 익숙한 공간들을 배경으로 했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표현과 쾌적한 게임 플레이를 위한 생략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감옥을 다녀오신 적도 있는 모양이시군요. 아무튼 게임의 특성상 필요한 모든 것을 한 장의 그림 안에 표현해야 하는데 최대한 필요한 것만 표현하면서 어색해 보이지 않도록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마다의 구조와 기능을 최대한 표현하면서도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이곳을 예로 들자면 목욕탕 카운터에 당연히 있어야 할 큰 거울이나 세면대 화장실 문 등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죠. 난 당연히 이 자판기 뒤쪽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트릭이나 내용과는 별로 상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혹여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뒤쪽 방향에 있다고 상상해주세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다 보니 정작 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모양이군요. 벽에 붙은 포스터는 제가 좋아하는 U2의 포스터입니다. U2? 몸매 좋구나. 맞아, 이거 뜯어갈려 했었지.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 빨리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잠깐 소란이 있었네요. 마저 이야기를 하시죠. 카운터 밑에 써진 페테? 제작 당시 듣고 있던 음악의 가수 이름이 페테락이기 때문이고요. 페테? 피아테? 잔소리를 들으면서 일하실 때에는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겠군요. 오른쪽으로 가라며. 엘리베이터룸. 매 층이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맞아, 카펫도 조금씩 달랐고 여거 오브젝트도 달랐고 화분 상태도 달랐고. 그렇군요. 사실 시끄러워요. 넵. 근데 엘리베이터룸 똑같아도 되지요. 요 희상씨 1층의 로비입니다. 외부에 있던 전태수 일행이 처음으로 류태현 일행이 갇힌 건물로 진입하는 장면이죠. 게임 후반부에 장엄한 연출을 하기 위해 최대한 넓은 공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왔을 때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외부와 내부의 느낌을 반반씩 섞은 느낌으로 구성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천장의 채광에서 들어오는 은은한 자연광으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조사해야 될 공간이 좁아진 건 약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죠. 그래서 열쇠 루트가 되게 많았구나. 희성씨 요 얘기 안 해주시네? 이거 당연히 해주실 줄 알았는데. 민망하신가? 예배당입니다. 호텔, 커피숍 등의 공간을 개조해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설정입니다. 그러네. 위층 호텔 아래 사우나라고 치면은 딱 그런 원래는 좀 더 종교적인 장식물들이 넘쳐나는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원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80년대 학교 강당 분위기가 게임에 더 어울리고 어찌 보면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설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왼쪽에 오베이라고 적힌 포스터는 희상씨가 그래픽 아티스트인 팬이라서 그렇다는군요. 저 오베이 작가가 쉬퍼드 페어리? 그렇습니다. (2층의) 웨딩홀입니다. 테마파크에 딸린 호텔이니 결혼식 정도 붙어있다는 설정입니다. 만드는 과정에 무수한 수정이 있었고 그래서 마찰도 많았던 맵입니다. 또한 약간 실험적인 트릭을 적용시키느라 수정사항이 많았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작업했던 맵으로 기억에 남네요. 하지만 결국은 원하는 대로 완성했으니 정말 다행이지요? 조리실로 가네? 2층 웨딩홀에서 이어지는 조리실입니다. 예식 후 연회를 위한 음식을 만드는 주방이라는 설정입니다. 원래는 3편의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하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진 맵입니다. 자유롭게 그려서 그런지 가장 마음에 들게 나온 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리실의 경우 먼저 만들어진 맵에 맞는 트릭을 구상해 넣었습니다. 냉장고로 전자레인지를 쓰게. 이번 작 같은 경우 방마다 기능과 역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릭을 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 방의 기능과 특징들을 트릭에 반영하는 방식을 깨닫게 만들어준 방입니다. 어울리네. 식당, 2층 연회장 맵입니다. 원래는 넓은 채광창으로 한껏 빛이 들어오는 맵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 때문에 문을 다 막아버렸죠. 정부는 수감자의 채광권을 보장하라. 죄송합니다. 저희 형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그만. 됐고요. 빨리 나가세요. 구라미만. 아무튼 연회장 크기를 매우 넓게 설정했지만 넓은 방 크기에 비해 조사할 거리를 많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썰렁한 느낌이 들게 되어버린 것이 아쉬운 맵입니다. 여기도 조사할 게 생각보다 없어서 좀 아쉬웠어. 오브젝트가 많은 거에 비해. 그러니까 식당은 오브젝트가 적어서 괜찮았는데. 2층 놀이방입니다. 역시 테스트용으로 먼저 만든 후 그에 맞게 트릭을 넣은 맵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소파나 유아용 미끄럼틀이 놓여져 있었는데 문과 볼풀 등으로 수정되어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 봤었던 사탄의 인형이나 피 흘리는 삐에로 인형 이야기 등에서 느낀 그런 공포감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무서워. 전태수가 약간 인간적인 면도 있긴 해서 마냥 밉지만은 또 않은 게 문제야. 서태준이랑 지금 전태수랑 섞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정태준 씨입니다. 2층 창고 맵입니다. 호스텔의 각 층에서 버린 쓰레기가 모이고 행사에 사용되는 기물들이 보관되는 장소입니다. 보통은 이것이 지하에 있는 게 정상이지만 건물이 언덕배기에 있어서 호텔 뒤편은 2층이 1층과 이어진다는 뭐 그런 설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봤던 실험적인 예술 작품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탈출 트릭에 적용해보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네요. 어려웠는데요? 모든 엔딩에 모이는 곳. 3층의 복도입니다. 4층 복도를 수정하여 만든 맵으로 3층은 객실을 그랬어? 4층 맞다 4층 복도를 수정하여 만든 맵으로 3층은 객실을 한식 온돌방 컨셉으로 잡았기 때문에 약간 동양적인 분위기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 방은 제가 작업했습니다. 핫핫.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소개를 해주시죠. 생각 좀 해볼게요. 빼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네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릭터 디자인과 오브젝트 디자인과 각종 여러가지 디자인을 맡은 슈퍼 판타스틱 본 내추럴 만능 디자이너 김현정이랍니다. 헐, 왜 대신하시죠? 헐, 잠시 실수가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릭터 디자인과 오브젝트 디자인과 각종 여러가지 판 디자인을 맡은 슈퍼 판타스틱 본 내추럴 만능 디자이너 김현정이랍니다. 이제 되었네요. 이상 김현정 씨의 짧은 자기소개였습니다. (301호입니다) 온돌방 컨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문만 4번 넘게 수정한 공들인 화장실에 있는 방. 이쪽 문이 아니라 화장실 문을 디자이너님께서 수고해 주셨죠. 같이 하셨구나. 302호 맵입니다. 객실이라고 하나 계속 똑같은 객실이 나오면 지루하니 완전 파격적인 모습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처음에 서현진이 들어있는 자루가 심하게 펄떡펄떡 뛰었기 때문에 일명 참치방으로 불렸던 때도 있습니다. 싱싱한 참치가 자루에 들어가서 펄떡거리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요. 아무튼 올라가 있는 물체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만드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참치를 먹고 싶어요. 넵. (303호입니다) 기본적인 구성이 301호와 유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불도 301호와 같은 위치에 있어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어디로 나가야 할지 감을 못 잡아서 버그 신고를 수차례 받았던 맵이기도 하죠. 지금은 화끈하게 폭파해서 301호와 많이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302호와 301호의 중간점을 찾았다고나 할까요? 그러네. 방 진짜 많다. 밝아지니까 완전 새롭다. 304호입니다. 최초로 살인이 일어나는 방이죠. 그래서 어떤 방보다 더욱 자세하게 콘티를 그렸던 방입니다. 그렇다고 방들은 대충 그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 나온 김에 작업 순서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우선 제작할 방의 진행과 스토리에 대한 회의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본적인 탈출 트릭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충 그려본 손그림을 토대로 임시로 맵을 제작해봅니다. 그런 후 머릿속에서 여러 번 플레이를 해보고 괜찮겠다고 싶으면 다음 과정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저에게 기획서가 오게 되고 그것을 토대로 방 그래픽 작업을 시작합니다. 방 그림을 완성하면 제가 여러가지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오브젝트들을 그려서 넣지요. 모근님이 그리고 저는 시체 오브젝트 전문이랍니다. 물론 중간 과정에서는 저의 잔소리가 계속 수반되고요. 마지막으로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쪽 방들에는 객실이 있어야 할 화장실 등의 요소를 과감하게 무시하였습니다. 화장실은 우리 마음속이나 여러분의 집에 있답니다. 모근님이 시체 전문. 305호입니다. 3층은 온돌방 컨셉이라고 했는데 왜 온돌방이 아닌 걸까요? 이곳은 응접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포교나 상담 등의 다른 활동을 위해 용도와 구조가 변경된 방이라는 설정입니다. 백성교의 놀라운 센스인 거죠. 정말입니까? 문론. 행복할 수가 없어. 엄청 옛날이구나. 306호입니다. 맨날 엘리베이터로만 왔다 갔다 하면 좀 고루하지 않을까 해서 천장에 구멍을 뚫어 계단이 내려오도록 했죠. 이것도 역시 비상시를 위해 백성교가 준비해놨다는 설정으로 해결을 본 것입니다. 말이 안 되면 안 넣었구나. 모티브는 지붕에 하이킥을 날려서 뚫는 내용의 드라마에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 게 있었어요? 안 봐서 모르겠어. 거짓말이죠? 문넌. 이 곰돌이 귀여웠는데. 4층 복도입니다. 왠지 좌우가 똑같은 것 같지만 아마 느낌상 그런 거겠죠? 느낌을 믿는 게 신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효율적이면 좋지.
401호입니다. 화장실 쪽에서 못을 받고 실을 연결하는 이벤트 처리 때문에 굉장히 애먹은 방입니다. 이 맵 고치느라 참 힘들었어요. 중요한 부분이 작게 표현된 것이 약간 아쉽군요. 뭐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던가요? 맵이 많으니까 코멘트도 많구나. 402호 맵입니다. 침실과 사무실로 쓰이는 간부용 방이라는 컨셉입니다. 403호 맵과 쌍을 이루는 방이죠. 일반 객실 1이라는 이름이었다가 4층 일반 객실이었다가 402호였다가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만들 때 너무 헷갈렸어요. 403호 맵입니다. 강렬한 조명 효과로 다른 객실들과 차별화를 했습니다. 이번 짝은 이런 광원 효과의 강조로 인상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TV를 끌 수가 없게 되었죠. 괜찮아 하는 웃음. 404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맵을 통틀어 가장 멀쩡한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 이런 방에서 살고 싶네요. 진심입니까? 아닙니다. 어씨, 가장 안 멀쩡한 방. 교정실입니다. 잘 나가는 사이비 종교면 이런 방 하나쯤은 있어야 분위기가 살지요. 원래 이곳에 각종 고문 도구를 그려넣을 생각이었지만 왠지 트릭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심플하게 표현했습니다. 톱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옛날 오락실 게임의 게임 오버 장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 406호입니다. 306호와 이어지는 방입니다. 특이점은 이 방에만 현수식 침대와 에어컨이 달려있다는 점 정도일까요? 꼭 현수식 침대 같은 한자어로 된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있나요? 아, 프로젝트 매니... 은지씨 역시 프로젝트 매니저이자 프로그래머이자 프로 한글 맞춤법 도우미인 3프로 은지씨군요. 3프로 쉬운 말, 우리말 살아나 바뀌어줘야죠.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아무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 벽걸이 침대? 접이식 침대? 라꾸라꾸 어렵군요. 아무튼 제가 마냥 이러고 있을 수 없으니 생각하는 동안 희상씨가 마무리를 지어주시죠. 이 방은 4층의 다른 방들과 비슷하게 별다른 특징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겠네요. 침대의 낙서는 글로미 베어를 산 기념으로 해보았습니다. 이때도 저 곰이 있었구나. 저 곰 귀엽던데. 사고 싶어요. 기계실입니다. 알 수 없는 기계라는 설정은 트릭을 만드는데 많은 영감을 주지요. 여러 곳에 자주 나온 맵이죠. 맞아. 놀이공원 귀신의 집에도 나오고 여기 그쪽에도 나오고. 스파크 효과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맞아. 프레임이 최소 4개야. 예뻐요. 그래서 라운지바 5층 라운지바입니다.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 여러 번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점점 중후한 분위기로 바뀌었죠. 만들며 기존에 생각했던 트릭과 달라진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 조금 난해하게 돼버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뭔들이야. 5층 VIP 룸입니다. VIP 룸을 방 하나로 표현하려니 어쩔 수 없이 생략되어버린 부분이 많게 되었지만 교주가 사용하는 사무실 같은 것으로 개조되었다는 설정으로 무마시켰습니다. 조각상을 올리는 퍼즐은 90년대 초에 EA 로고에서 따왔습니다. EA 로고 원래 저런 모양이었어? 그런다고 월급이 오르지 않는 건 아시죠? 응? 놀이공원 입구입니다. 검은 방 최초로 야외에서 진행되는 맵입니다. 야외답게 공간감을 표현하려고 다중 스크롤로 구성하였습니다. 맞아, 이 대관람차 올라가는 부분 배경 처리가 되게 좋더라. 깜깜한 방만 그리다 탁 트인 공간을 그리니 저도 살맛이 나더군요. 희상 월드. 여튼 재미있게 작업한 맵입니다. 하지만 이러면 검은 방이 아니지 않나 하는 자체적인 의문도 있고, 좁은 공간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닌 탁 트인 공간에서 들어가는 과정의 트릭을 그럴싸하게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약간 억지가 가미된 느낌도 있는 듯하고요. 여담이지만 놀이공원의 이름은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관람차 앞입니다. 구상할 때만 해도 어떻게 표현될까 미지수였던 맵이지만 아주 마음에 들게 구성되었습니다. 후후후. 하지만 야외 맵은 그 장엄함에 비해 트릭이 별게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군요. 멀리서 보이는 탑으로 보이는 건물은 대전 엑스포의 한빛타워를 따와서 그렸습니다. 그렇구나. 남산타워 아니라서 뭘까 궁금하긴 했어. 이거 봐, 배경 내려오는 거 너무 이쁘다니까?
진짜 짱이야. 관람차 내부입니다. 관람차가 올라가는 모습과 햇빛이 비치는 모습으로 인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런 식의 연출로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팀과 내부의 팀들의 대비를 극명하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은방 3편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의 집 입구입니다. 이 건물의 컨셉은 사실 제가 다니는 교회 건물입니다. 그러네. 근데 뭐 보통 귀신의 집도 테마를 병원이나 학교나 그런 느낌으로 잡으니까. 어? 그리고 현수막 글자는 사실 러브 피스였으나 폰트를 그래픽으로 옮기는 도중에 변형되어 그냥 그대로 써버렸습니다. 아, 이것만 보여주시네. 귀신의 집 내부입니다. 맵 한 장에 벽들을 다르게 배치하여 미로를 구성하였습니다. 귀신도 여러 종류로 만들어 넣었고요. 아마 모든 방들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우려먹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미로 맵은 근데 어쩔 수 없지. 배전 자르고 여기까지 와야 된다니까? 너무 멀어. 호텔 입구입니다. 구조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았는데 결과물이 잘 나온 듯해서 만족스러운 맵입니다. 간단하시네요. 코멘트. 아, 사무실이다. EA 스튜디오입니다. 새로 옮긴 자리를 그대로 그렸습니다. 실제로 와보시면 정말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기획자 주변에만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실제로 와보시면 정말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맥이네. 옛날 타블렛이다. 아, 나를 가장 괴롭게 했던 기계실의 배전반을 확대한 맵입니다. 이전과 다른 방식의 퍼즐을 생각하였으나 너무 난해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선택지를 고르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나를 가장 괴롭힌 맵. 아, 이뻤던 맵. 폭탄 해제 장치입니다. 원래는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려 했지만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약간 유치해진 듯 하지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귀여워. 하늘? 공통으로 쓰이는 하늘 맵입니다. 트릭과 관계없는 맵은 장순영 씨나 김현정 씨가 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과 시체 오브젝트 지배자 모그장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1편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아무튼 전작들에서는 엔딩을 맞이한 이후에 화창한 하늘을 그렸지만 이번에는 구름이 낀 어둑한 하늘이네요. UI와 연출 등의 작업만 하다가 오랜만에 그림을 그렸더니 즐거웠던 맵입니다. 아이 좋아. 쓰러지셨는데. 아, 원래는 오프닝 쪽에 쓰려 했던 어두운 창고입니다. 여기서 류태현이 세 번째 뒤통수를 맞고 기절할 뻔했죠. 근데 여기나 거기나. 옥상이다. 비 내리는 옥상입니다. 특히 비 내리는 효과를 어떻게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구현할지에 대해서 머리를 많이 굴린 맵입니다. 여러 효과가 많이 들어가서 느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긴 했죠.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속도나 효과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냈다고 봅니다. 나는 비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물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고생했다. 병원 가야지. 그렇지. 병원 복도입니다. 탈출 후에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밝은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병원이 그 베스타의 복도랑 되게 느낌이 비슷해서 반가웠어, 나는. 입원실입니다. 게임 특징상 시체 외의 캐릭터는 맵에 그려지지 않는데 병실 침대에는 캐릭터가 없으면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침대에 실루엣이라도 그려넣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게 만든 곳입니다. 뭐 결국은 생략했지만요. 그리고 아쉽지만 룸 갤러리 모드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나 이거 궁금해. 이 네모난 그림자는 대체 뭘까? 요거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가뜩이나 많은 페이지 보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와주신 데 대해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play. Peace! 다음 짝에서 또 만납시다. 다음 짝은 수집 요소가 이렇게 악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말이죠. 왜 나는 출연 분량이 없는 거지?
딴 거 하느라 바쁘셔서. 짜란. 고양이. 특전 루트에 진입합니다. 4가지 특전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근데요, 도전 과제를 성공하면 상식적으로 말 안 듣는 어린애들은 이 형이 잡아간다. 죽지도 않고 돌아온 작년의 각소리처럼 허강민이 튀어나왔다. 과격하게 달려온 순찰차에서 류태현 순경이 나타났다. 왔구나, 허강민. 고난 속에서 더욱 강해진 나의 초필살기를 받아라. 흐아! 뭐지? 번쩍한데요? 이거 전대물이에요? 류태현의 주변에서 스파크가 튀기 시작했다. 고뇌의 초동수사 킥! 음에! 뭐예요? 아, 이거 다 부서지네. 허강민은 전년도보다 향상된 회전력으로 강렬한 물수제비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아, 눈부셔. 곧 백선교의 본거지에 처박혀 대폭발과 함께 사라졌다. 으아! 나이스 샷! 캐디의 청량한 음성이 울렸다. 아, 골프예요? 좋아. 오늘 업무일지 기록하자. 이봐요, 장혜진? 저기 순경 아저씨. 아, 죄송합니다. 잠깐 졸아버렸네요. 그러니까 사건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본격 실화 미스테리 극장. 그게 바로 납니다. 출근 30분 만에 졸면 어떡해. 쪼잔한 인상의 남자 수일배가 말하는 사건은 이랬다. 내가 일요일에 출근을 해보니까 내 책상 위에 이런 게 있지 뭡니까? 그가 내민 종이에는 수일배 바보라고 쓰여 있었다. 제멋대로인 필체가 눈에 띄었다. 실로 대단한 악필이군요. 현정씨 글씨일 것 같은데? 범인은 훈민정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자임에 분명했다. 범인은 분명 회사 내부인입니다. 수일배가 사시나무 떨듯 전율하며 소리쳤다. 바보라는 말에 저 정도라니. 똥뚜껑이라고 불리면 세상을 등지겠군. 뒤에서 무열 선배가 중얼거렸다. 제 닉네임인 수일배를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일 겁니다. 회사 내부인이고 닉네임을 아는 사람이다. 수일배는 금요일 밤에 퇴근해 일요일 오후에 쪽지를 발견했지. 에? 일요일도 근무를 하셨다는... 그렇다면 금요일 심야까지 있던 사람이나 토요일에 주말 출근을 했던 자가 무언가 보았을지 모르네. 일단은 팀원 중 뭔가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조사해보세요. 이런 상황인 관계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근한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황을 수집했다. 파티션 뒤에 스케이트보드가 세워져 있다. 아, 치욕적인 자세로 전시된 우드맨이다. 치욕적이에요? 왜 이런 포즈를?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니겠나? 씁쓸한 마음으로 지나쳤다. 빈 자리가 눈에 띄었다. 이 자리는 누구죠? 잠깐, 자리에 쪽지가 있네. 안녕하세요. 검은방 1편부터 방만 그리는 방 그래픽 담당 디자이너 이희상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방 탈출 도중 짜증나거나 어이가 없으셨을 법도 한데 잘 참고 플레이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알아주시니 기쁘다. 지켜봐주시는 분들이 있어 3편까지 나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팬아트와 간식까지 한창 일정에 쫓기고 있을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이 계속된다면 혹시 다음 편이 또 등장할지도 모르겠지요?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도 해주시고요. 벌써 퇴근 시간이군요. 좋겠다. 아쉽지만 전 퇴근을 해야 하니 이만. 쪽지의 내용을 읽은 무열 선배가 물었다. 이 사람은 의심 가는 점이 없나?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이라 사건 예상일에는 안 오셨던 데다가 수일배라는 닉네임도 모르실 겁니다. 수일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일단 용의선상에서는 제외하죠. 복도 쪽 자리로 향했다. 자, 협조 좀 해주세요. 덩치 큰 남자가 의자를 이쪽으로 돌렸다. 지금 스크립트에 완전히 몰입해 내가 스크립트가 되고 스크립트가 내가 되는 이 스와일체의 경지를 달리고 있었는데 남자는 한쪽 손에 보호대를 차고 있었다. 그건 뭔가? 아, 이건 건초염 때문에. 어쩌다? 너무 빡세게 일하다 그만 엉덩. 그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다. 진정하게.
팀원들도 자네의 노력을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러나 수일배는 코를 흘리며 노래를 겨우 글을 달래 인사를 시켰다. 아, 그림도 그리고 스크립트도 쓰고. 와. 검은방 3편부터 기획에 참여하게 된 정태준입니다.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기획, 방, 스크립트. 혹시 별로였대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시지 못하셨겠죠? 이제 인정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절대 완성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에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이렇게 후기를 쓰게 되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게임 속에서 다 한 것 같으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와, 마감한 자의 행복한 여유가 느껴진다. 그는 꾸벅 인사하며 말을 마무리 지었다. 그럼 사건 이야기를 해보지. 자네의 주말 행적을 말해보게. 그는 토요일 오전에 출근해 당일 밤에 퇴근했으며 쪽지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바로 옆자리인데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사건 발생 전이었다는 말씀이군요. 종합하면 범행 시간은 토요일 심야에서 일요일 오전으로 좁혀지는군. 와, 룬기에게 모든 것. 책상 위에 종이 더미가 쌓여있다. 이게 뭔지 한번 보세. 방의 구조를 설명한 이면지들이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니 정말 멋진데요. 이 시대의 산업 여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봉 좀 팍팍 올려주세요. 스크립트 본인이 쓰시죠? 방금 전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서 멋대로 말한 느낌이. 사자머리 방석이 놓인 자리로 갔다. 안경을 낀 여성이 놀란 얼굴로 일어섰다. 자, 아는 게 있으면 말해보게. 저 아는 거 없는데요? 토요일에 출근하긴 했지만 당순 명쾌한 답변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럼 뭔가 인사라도. 아, 넵. 은총을 입고 검은방 3편에 참가한 그래픽 디자이너 김현정입니다. 스튜디오 엔딩인 만큼 뭔가 헛소리도 하고 재미없는 개그라도 난무해야 할 텐데 막상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뭐야? 지금 내가 헛소리와 재미없는 개그를 난무하고 있단 말이야? 그가 흥분하여 항의했지만 맞는 얘기라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번 캐릭터 디자인에서도 어쩌다 보니 선남선녀가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엔 더 해춘시켜줘. 욕심이 너무 많아. 선배가 실없는 소리를 던졌으나 현정씨는 무시했다. 마지막 양심으로 백건형 같은 놈도 넣었으니 잘 봐주세요. 이게 뭔 소리야. 잠시 무언가 지나간 기분이 들었지만 모두 무시하길래 나도 무시했다. 많은 팬아트가 아니라 검은방 3편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만. 라는군요. 사건에 대해서는 별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자리 위에 여러 인형들이 놓여있다. 고개를 흔드는 피카츄가 묘하군요. 나도 모르게 고개가 따르다했다.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아이고. 종이가 꽉 찬 휴지통을 조사했다. 이건? 검은방 3편 캐릭터 이름 초안, 안승범, 변경 없음, 서현진, 서현아, 백건영, 고재범, 서태준, 노현욱, 하은성, 성은아. 왜 이렇게 변화했는지는 며느리도 모름. 성은아? 너무한데? 어허, 이 양반이 범인을 잡아달라니까 영역 비밀을 보고 앉았네. 수일배는 황급히 종이를 꺼내더니 씹어 삼켜버렸다. 종이 아래 껌이 붙어있던 건 비밀로 해두세. 이미 들었거든요. 참고로 맛이 딱 아세로라 껌이군요. 무슨 맛이지? 그는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대답해 지저분한 기분에 일조했다. 유난히 지저분한 자리로 왔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자리에는 수일배 바보라고 적힌 쪽지가 놓여있었다. 꼭 범인을 찾아 일벌백계로 다스려주세요. 그럼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그는 말하다 말고 갑자기 후기 준비 자세를 잡았다. 아니, 말 안 해도 되는데. 싫어! 할 거야! 빽 소리를 지른 그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안녕하세요. 기획과 시나리오 기타 잡무를 맡은 수일배입니다. 1편부터 하지 않았나? 세상 뭘 또 소개를. 알리고 싶은 거죠. 자기가 뭘 했는지.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그렇게 사람을 닥달한다더군요. 이런 말을 처지는 아니지만 범인도 이해가 갑니다. 쑥닥대지 마. 귀도 밝네. 이번에도 정말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한정된 자원과 일정 안에서 최대한 노력했는데 감상이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속편은
뜨면 만들 수 있겠지만 망하면 못 만들겠죠? 좀 도와주십시오. 고구마 장사가 안 돼요. 그는 철진한 고구마 장사 드립을 쳤다. 이건 뭐야? 큰 노력으로 탄생한 시리즈 3번째, 부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해보고 괜찮았으면 주변에 추천 좀 해주세요. 찌질 찌질. 해보고 괜찮으면 주변에 추천 좀 해주세요. 알았으니까 그만해. 그는 겨우 찌질거림을 멈췄다. 이봐, 그만 울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 그러니까 금요일에 야근을 하고 일요일 오후에 출근했다. 맞나? 네. 그런데 사실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건 진작 이야기를 해야지. 누군가. 그는 저쪽에서 열심히 도트를 찍는 남자를 가리켰다. 뭐임? 남자의 이름은 주재훈. RPG 브랜드 영웅석이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런 거라면 제가 알리바이가 있다는... 알리바이? 알리바이와 40인의 도둑?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의 드립력은 천하제일입니다.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수일배가 속삭였다. 저는 금요일 회사가 끝나고 팀원들과 스노우보드를 타러 갔는데요. 돌아온 게 일요일 밤이니 아예 불가능함. 게다가 같은 팀원들이 모두 증인임. 이럴 수가. 닉네임도 알고 드립도 잘 치는 네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나 범인 아니야. 나도 밤나무야. 네? 계속해서 알 수 없는 개그를 하는 글을 돌려보냈다. 쉽지 않은데? 여기 수일배 시절이고 팔만 달린 요상한 인형이 놓인 자리로 갔다. 이거는 개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곰도 아니고. 저기 어서 사전 청취부터 좀. 뒤에서 재촉해대는 톤에 다시 집중했다. 쫄랑쫄랑 시끄럽게 앉아있던 여성이 의자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았다. 자, 그럼 인사라도. 안녕하세요. 3편째 프로그래머와 개발 매니저를 맡은 우은지입니다. 시리즈를 쭉 하셨다면 제 이름을 스탠롤에서 항상 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랑 속에서 속편을 뿜어내고 있는 검은방을 보면 감격에 겨워 눈물이 납니다. 우후후후후. 후후후후. 은지씨는 긴 웃음을 뚝 그쳤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다 플레이해주신 분들의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참!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팬활동도 항상 지켜보고 있답니다. 리플 같은 건 달지 않았지만 전 빅 소심하니까요. 히. 웃음만큼은 대범한데요? 무열 선배에게 속삭였다. 좌우당간 스튜디오까지 오셔서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분들과 팬카페의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프로그래머 은지씨는 금요일 10시에 퇴근했지만 수일배의 자리에 쪽지가 놓여있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금요일 가장 늦게 퇴근했지만 쪽지는 보지 못했다. 그러면 일단 금요일은 제외군요. 여러가지 책이 꽂힌 서랍장이다. 서랍은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인형들은 개발 매니저이자 프로그래머 우은지씨의 자리다. 여기도 똑같고 별다른 건 없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있었다. 선반의 인형들이 낯익은 자리로 갔다. 여기서 왠지 어머니의 손맛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그게 무슨 맛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리운 느낌이 들었다. 후후, 그럴 만도 하지. 짧은 머리의 여성이 왠지 후후 하면서 일어섰다. 나야 나. 모구장이야. 모기장? 모구장님이 도끼눈을 뜨자 선배가 눈을 깔았다. 어쩐지 그립다 했더니 저희를 첫 디자인했던 분이군요. 그래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네요. 벌써 3편째로군요. 전 이번에 그래픽 쪽의 전체적인 관리와 UI 부분을 맡았답니다. 그녀는 주말에 출근하지 않아 사건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자, 그럼 한 말씀 쏘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왔던 모구장이 죽지도 않고 또 여기 있네? 그저 3편까지 만들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무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팀의 식구가 늘어서 더 간지나게 만들어보려고 머리를 싸맸는데 만족스러우셨을지 모르겠네요. 나는 괜찮았네. 저도 좋았습니다. 니들 말은 필요 없어. 모구장님은 실실대는 얼굴로 쏘아붙였다. 이번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생전 처음 흰머리가 났답니다. 말을 잇던 그녀가 갑자기 바닥에 엎어졌다. 휴가 좀 보내줘. 좀 보내줘요. 누구야? 울잖아. 좀 보내줘. 어머니. 우리 둘 다 격분하여 소리쳤다. 주저앉아 울던 그녀가 갑자기 생각난 듯 일어섰다. 참!
검은방 팬카페 여러분 감사드려요. 눈물을 그친 그녀는 우리와 하이파이브를 한 뒤 자리로 돌아갔다. 나중에 승아한테 자랑해야지. 난 허강민한테 염장 질러야지. 그래서 범인이 누군데? 팀원들과 한 번씩 이야기를 마쳤다. 어떻게 생각하나? 일단 다 알리바이가 있군요. 이대로는 찾기 어렵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자네는 이미 진실에 도달해 있을 걸세. 그간 들었던 이야기, 보았던 광경, 불가능한 모든 가설을 지우게, 그리고 남은 사실을 떠올려보게, 거기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게. 그럼 곧 범인의 이름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정말 모르겠다니까요? 아, 그래? 진짜 뭘 믿고 맨날 그러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김현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착각한 게 있어요. 제가 토요일 오전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을 하면서 저 쪽지를 본 적이 있었다는 거. 아니, 그걸 왜 이제서야? 지난주에 그런 줄 알았어요. 어쨌든 넘어가세. 그렇다면 정태준 씨가 위증을 한 걸까요? 이봐, 뭐라고 좀 말 좀 해봐.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마는군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진실이. 그는 쓸쓸히 고개를 숙였다. 나의 닉네임을 알고 있으면서 하필 용의자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군. 왜 그런 짓을? 차라리 내가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아니야.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뭔가를 알고 있군요. 어서 털어놓아 보세요.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것도 드립이야? 이상한 드립 치지 말고. 우리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무열 선배에게 극심한 갈굼을 당한 정태준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아니, 실제로 늙었다. 사실 쪽지를 써서 녹은 뒤 못 본 척하라고 한 사람은 이사님이었습니다. 이러면 닉네임을 알고 악필인 사람, 그리고 언제나 우리 자리를 오고 가는 사람, 이건 말도 안... 왜 이렇게 시끄럽냐? 갑자기 나타난 이사님에게 모두 인사했다. 얼떨결에 나와 무열 선배도 인사했다. 아, 깜짝이야. 무안에서 괜히 언성을 높이는 선배를 무시한 그가 쪽지를 모르는 척 집어들었다. 이게 뭐냐? 순간적으로 파티션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아, 그거는 저기 순간적으로 백권제로의 모습이 보였지만 분위기 탓에 모두 무시했다. 제 명함입니다. 그는 쪽지가 딱 마음에 든다는 듯 가슴에 끌어안고 말춤을 추었다. 제가 바로 바보입니다. 우후, 호추. 그는 이제 가슴에 쪽지를 댄 채 떨어지지 않게 뛰어다녔다. 끝. 그의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표정에서 두 줄기의 눈물이 반짝였다. 저 비굴한, 저것이야말로 인간 그 자체로군. 무열 선배가 뻘소리를 했다. 어제 먹은 술이 덜 깬 모양이었다. I'm a fool, you are a girl. 저건 또 뭐예요? 노래인가? 그의 힘없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배, 우린 돌아가죠. 가는 길에 꼼장이나 먹지. 싫은데요. 나도 뻥이야. 웃음소리. 난 바보다. 한 줄기의 눈물이 수일배의 볼을 타고 흘렀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말춤을 추는 수일배가 손을 뻗는다. 그의 손은 팀원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다. 팀원들은 그에게서 너무나 멀다. 공포 엔딩이었지? 이벤트? 와우. 와우. 뿌듯. 재밌었습니다.